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 시작 전에 당원과 국민들께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피켓 퍼포먼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선대위원들께서는 앞에 놓인 피켓을 순서에 맞게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투표하면이라고 선창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움직여야 하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 초반 열세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호에 흔들림 없이 꿋꿋이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반전의 길목에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바람은 바뀌고 있고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8일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선대위원장님들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전국을 누리비며 힘을 보태주고 계신 한동훈 전 대표님, 각지에서 땀 흘리고 계신 선거운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대장동 공화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왜곡하고 거북섬 웨이브 파크를 치적이라 자랑하면서도 상가 공실률 87%의 거북섬의 비극은 외면했습니다. 그의 정치에는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며 진실이 없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익의 도구로 바꾸며 사법 시스템마저 본인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동 정치의 종지부를 찍을 정치 교체의 전환점입니다. 이 싸움을 감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는 줄 세우지 않았고 말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력과 책임, 결과로 증명해온 유일한 후보입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산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비정상적인 당전 관계를 바로잡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당헌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계엄과 탄핵의 상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국민께 큰 절을 올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함께 법치를 철저히 수호할 것입니다. 법 앞에 그 어떠한 성역도 없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그 부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당은 권력자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실천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8일 김문수의 진심, 실력, 철학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진실과 상식, 체제와 미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기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살리는 한 표로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단 한 사람, 바로 김문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12개 혐의, 5개 재판, 아내의 법인카드 사용,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 모두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과에서 배웠던 pathologic liar, 즉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생각났습니다. 일반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반해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면서 일을 해나가면 그 일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어 범죄 행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병적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대통령 이재명은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완전히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법률을 고치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12개 혐의, 5개 재판에서 결국 그가 결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 겁니다.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건, 당연히 무혐의.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 모두 왜곡이고 오해이며 깨끗이 무마될 겁니다. 바야흐로 무결점 패밀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의 주장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재명 후보의 말이 단순한 공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되고자 하면 되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바꾸고 검사도 포섭하고 판사도 압박하면 결국 자신과 가족은 완전 무결해집니다. 이재명은 정말 합니다라는 구호 그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이 등극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이재명을 신성시하는 신흥 사이비 종교국가, 이재명 왕국이 탄생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표상이 되면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카는 기본, 청탁은 옵션,
채용 비리는 일상.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70년 전으로 퇴보해버릴 것입니다. 청렴한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재명 부정부패 사이비 세력을 함께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합시다. 저는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정치 세력에 압도적으로 국회 권력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 모두를 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상권 분립으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일은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경원입니다. 사실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현장 민심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의 민심을 현장에서 뜨겁게 확인한 결론은 무능, 무책임, 무자격 범죄자 후보 이재명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이 움직임, 이 바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K에서 결집되는 그 바람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1996년 부천 국회의원으로 처음 입성할 때 김문수 후보가 만든 그 드라마, 3위 후보가 결국 박지원 후보, 1위 후보인 박지원 후보를 선거 3일 전에 누르고 당선된 그 역전의 드라마를 반드시 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구 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저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능, 무책임, 무자격 범죄자 후보라서 안 된다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이재명이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그 허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대장동 등 숱한 비리 사건에 묻혀있던 그의 무능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호텔 경제, 커피 원가로 시작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양파라는 말은 자기 실현 예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능과 거짓, 허위의 실상이 양파 껍질, 뱀 허물 벗듯 벗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치 토론이 내일입니다. 이재명 취임은 대통령 취임이 아니라 총통 황제의 즉위식이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단일체 국가 권력이 들어서며 국민들의 기본권은 방탄은커녕 독재의 탄압 세례를 받게 된다는 점, 합법을 가장한 계엄 상황이 임기 내내 이어질 거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임을 시청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의 무능, 파도 무능, 파도 괴담은 첫 번째 엊그저께 시흥에 가서 발언한 거북선 웨이브 파크입니다. 웨이브 파크에 대해서 신속하게 2년 내에 준공 허가를 하고 준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파크가 쫄딱 망한 것은 물론 그 웨이브 파크와 함께 있는 거북섬의 상권도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거북섬 상권 공실률은 87%의 유령 상권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호텔도 모두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알고도 몰랐다면, 모르고 그런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 무능무책이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무치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의 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치적으로 또 내세운 성남의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91억 원의 건립비용이 투입되고 3,400억 원의 누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개원 이후에 400억 내지 500억씩
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0 내지 30%에 불과하고 의료진은 성남의료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자부한다는 대장동 특혜 개발, 백현동 특혜 사업 역시 막대한 공공 손실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모르면 무능무책이며 알면 배임인 것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또 어떻습니까? 10만 원씩 현금 살포해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빚을 냈고 이 빚은 2024년부터 매년 3천억 원씩 경기도민이 갚아야 됩니다. 경기도 부채는 4년 만에 3조 원이 증가되었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3배로 뛰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농수산진흥원, 산하기관 부채는 전국 1위로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벌금형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후보도 역시 예산 1억 653억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출마를 위해서 경기지사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는데 후임 도정에 2조 원의 부채 미완 사업을 떠넘겼습니다. 먹튀의 비튀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한 위험한 범죄자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청렴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오늘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파도 미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파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전국 법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어제 우리 후보 직속의 사법독립수호특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이 정치적 외압,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의 정치적 외압에 단호히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법관 대표 회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그 입맛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좌시하거나 동조한다면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을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일을 앞두고 민심의 거대한 변동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후보가 경북 일대를 방문하셨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영주, 안동,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달성 곳곳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한 사람도 헤어지지 않고 열광하고 결집해서 후보 일정이 거의 30-40분씩 늦어질 정도로 성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과 당의 분열 갈등 때문에 민심이 많이 저희 당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란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보 김문수와 후보 이재명의 비교 불가능한 자질 차이, 능력 차이, 도덕성 차이 이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현재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친 190석의 의석으로 거의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정도의 행포를 부렸던 점에다가 대통령까지 하면 이 나라가 완전한 총통식 일당 국가가 되리라는 그런 대한 두려움이 겹쳐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법치주의 파괴, 상권 분립의 파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이 재판을 시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죄로 파기환송하자 그때부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고 해서 대법원장을 임기 중에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집권하면 마음에 드는 대법원장을 넣어서 모든 재판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유죄 취지로 판결된 그 사건의 죄 자체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법사위에까지 통과시켜 놓고 있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모든 재판을 정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죄를 하려면 재판을 해도 된다는 회개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고 5건으로 재판받아서 징역 갈 사람이 5년 대통령 할 동안에 그만두겠습니까? 대통령 할 동안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모두 무죄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정치한 사법부 독립입니까?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더라는 쉽기가 있습니다. 이 수십 년을 거친 민주화의 결과로 이룩한 사법부 독립이 한순간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위험성을 이제 현명하신 국민들이 아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북한에 퍼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과 관계를 멀리하는 이런 정책들을 민주당이 꾸준히 써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국민의 자존심이 이재명을 국가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품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구이연, 표리부동, 조변석계, 은행불일치. 저는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결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절박하게 좀 더 진정성 있게 노력하면 저는 반드시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내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 김문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SNS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전투표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걸러내고 사전투표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6월 3일 하루만 투표한다면 무슨 사정이 생기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간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투표를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흥망은 필부유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죽어봐야 저성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이재명이 하는 행태로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일당 독재국가, 포퓰리즘 국가, 총통제 국가로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기 시작해도 늦습니다. 지금 투표 하나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지킨다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자세, 독립운동을 한다는 자세로 꼭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가에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승리는 최후의 5분에 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짝 추격했습니다.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김문수 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서 새롭게 국민의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외연 확장을 통해서만, 그리고 중도 세력을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사법, 행정, 3권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가 됩시다. 이기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 때의 정치 상황은 극한의 진영 논리와 대치로 국정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는 정체 국면으로 들어섰고 민생은 정치로부터 외면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물러났으나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음에도 국정을 이끌기는커녕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국정을 마비시켰던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서 이끌었던 민주당은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에도 바로 그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다시 이끌겠다고 합니다. 공동 책임이 있는 한 축이 다른 한편을 심판하겠다고 하나 국민의 뜻은 명백히 양쪽 모두의 동반 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난 국정 혼란에 공동 책임이 있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에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상대 학생 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보고서는 비참한 노동 현장을 알게 되자 분연히 학생 신분을 던져버리고 열악한 노동 여건 아래 신음하고 있던 여직공들을 위하여 위장 취업을 불사하고 노동운동에 몸을 던져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투쟁에 썼습니다. 어찌 보면 국자의 위치에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김문수의 비범함을 눈여겨본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차원을 달리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을 살피면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여야만 살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건국 정신을 지키고자 극우로 치부되면서까지 아스팔트를 누비며 보수 가치를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러나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으며 그들을 얼싸안고 맙니다. 한마디로 김문수의 심장은 아직도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국가 영역의 철학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이 옳다고 확신하여 심장을 싸고 있는 가슴과 그를 움직이는 머리는 오른쪽에서 분명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우 진영 대립이 격심한 오늘날 좌우를 통합할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야말로 좌우를 아우를 진정한 통합의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하여 실증된 지도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김문수는 깨끗한
정직한 일 잘하는 대통령에서 한 발 나아가 푸른 대한민국도 붉은 대한민국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통합된 하나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드리고 깨끗한 한 표를 아울러 호소합니다. 네,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 이번에는 거북섬 웨이브 파크입니까?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건 역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자기 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거북섬 웨이브 파크 관련 발언의 본질도 커피 원가 120원이 시즌2라는 데 있습니다. 힘겨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된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웨이브파크 상가의 공실률은 87%입니다. 이 수치는 어떤 말보다도 뚜렷하게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래를 위해 영끌에서 상가 분양에 나선 분들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후 자금을 모두 투자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임대 수입 없이 이자만 늘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 심정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거북섬의 실상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 삼아 얘기했던 것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면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려 들기보다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거북섬을 살리기 위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 마음조차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